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7급에서 9급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20번째 강의입니다. 쭉 진행을 해오면서 저희가 통번역, 장문 말하기 중심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전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사실은 좀 꾸준히 훈련을 하시지 않으면 실전적으로 딱 한국어 문장을 봤을 때 중국어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비교적 길지 않고요. 그리고 접근성이 좀 쉬운 문장들을 갖고 오지만 접근성이 쉬운 거지 이게 뭐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문장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장 자체의 난이도는 회화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문장이어도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고 제가 매번 이 대비특강 7급에서 9급 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대비특강이지만 여기서 설명드렸던 이 방식을 가지고 5급이나 6급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해설서 있는 종합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3-4줄짜리의 문장과 그리고 해석이 되어 있는 그 글들을 가지고 하루에 한 30-40분씩 시간 내서 일주일에 3-4번 이상 꼭 지금 설명드린 패턴으로 공부해 보시는 거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요.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실전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딱 문장을 주고 그리고 그 문장을 한번 중국어로 번역을 해볼 건데 어느 정도 번역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문장 딱 띄웠을 때 한번 중국어로 이렇게 통역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어 문장을 딱 봤을 때 내가 이걸 통역이나 번역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주술목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한국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핵심은 주어, 수어, 목적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관용어나 수식어구를 못 살려도 고급 표현이나 어려운 표현을 못 살려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 문장은 번역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창한 하늘에 어떤 그 참새 한 마리가 조그만한 참새 한 마리가 쓸쓸히 날고 있습니다. 할 때 쓸쓸히 조그만한 화창한 필요 없어요. 하늘에 참새 한 마리가 날고 있다만 해도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근데 화창한 이거 하늘을 못 써. 그리고 쓸쓸히 하고 날고 있다면 메시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문장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통역과 번역의 기본이라면 주어, 수로, 목적어만 일단 내가 전달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번 5급, 6급 강의할 때도 문장을 짧은 문장이라도 무조건 해석을 시키고 문장을 분석을 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급수가 높아질수록 문장의 구조나 주술목을 안 찾으면 왜냐하면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에 대한 건 4, 5, 6급에 다 시험에 나옵니다. 난이도가 높아질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주어, 수로, 목적어는 무조건 찾아서 기둥을 만들어야 되고 고정 문형 같은 경우 오늘도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고정 문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속도로 뭐뭐를 한다면 이, 뭐 수도 이런 거 이렇게 배우잖아요. 공부하면 걔는 무조건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죠? 그런 고정 문형 같은 거 신조어나 고급 표현은 일단은 순화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게 그 단어를 모르면 그러면 걔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던가 정 안 되면 대명사라도 쓰고 지시사라도 써서라도 나머지 메시지 전달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문제 풀면서 갈게요. 달리기는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식으로 적절한 속도로 1분을 뛰면 8.5kcal를 소모할 수 있다. 바로 중국어 문장 가능하십니까? 주어, 달리기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식이다. 적절한 속도로 1분을 뛰면 소모할 수 있다. 8.5kcal를.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서 문장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달리는 거리가 늘어날수록 높은 수준으로 향상,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구조가 있어요. 위에 A, 위에 B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달리기를 할 때 소모되는 칼로리, 달리기를 할 때 소모되는 칼로리 역시 줄어든다.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조를 보면서 내가 이게 패턴이나 이 골격을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자, 한 문장씩 꼼꼼하게 번역 한번 해볼게요. 자, 달리기는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수로 목적어 위주로 조금 해요. 방식이다 라고 가셔야 됩니다. 跑步是最有效的 효과적인 减肥方式 이건 쉽죠? 그죠? 자, 적절한, 여기 하나 끊어주시고요. 적절한 속도로, 어떠한 속도로, 제가 19회차 데뷔 특강에도 뭐뭐로 방식이나 방법이나 수단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뭐뭐로, 이 적절한 속도로 1분을 뛰면
1분을 먼저 써야 돼? 뛰는 걸 먼저 써야 돼?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다 우리가 시량보라고 해서 개념은 4급, 5급, 6급 때 다 배워요. 근데 그걸 문장을 분석을 안 하고 연습을 안 하고 문법 이론만 외우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오면 어순을 모르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천천히. 적절한 속도로 뛰어요. 시간의 양은 뒤에 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이제 이 강의를 촬영을 할 때 4급, 5급 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나와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어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는 술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9시에 일을 해요. 그럼 9시가 와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시가 먼저 해요. 그쵸? 그래서 9시에 일을 합니다. 지구디엔 공조 이렇게 해요. 근데 9시 간 일을 하는 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9시간이 흐르는 거니까 공주어 지구샤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9시간이 가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시간의 양은 동사 뒤로 가야 된다라는 거. 난 알고 있어. 괜찮아요. 알고 계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6급 높잖아요. 급수 장문하시는 거 보면요. 시간의 양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알아들으니까 회화 위주로 중국에서 막 내가 오래 살았어. 그러면 뭐 저희도 사실 내가 한국인이어도 내가 말하는 한국어가 꼭 어순에 안 맞아도 상대가 알아들으니까 어순 안 맞게 우리 말 많이 하잖아. 나 먹었어. 점심.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어순은 잘못된 거잖아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한 끗 차이인데도 기억 못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틀리는지도 몰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소모할 수 있대요. 뭐를? 목적어 뒤로 오죠. 그죠? 빠지고 가로리를 열량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열량까지 쓰시는 게 좋죠. 란샤오할 수 있다. 이 소도 기억하시고요. 시간의 양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문장을 좀 부득이하게 길어서 끊긴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라고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전문가들이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번 그 문장 풀 때 정리를 할 거고요. 달리는 거리가 늘어날수록 신체 효율성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를 해결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딴시 쓰지 말고 웬만하면 란어를 씁시다. 전문가가 가리키기를 문제는 어디 때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 관键就在于 问题就在于 문제가 어디에 있다. 관건은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도 기억은 합시다. 달리는 거리가 늘어날수록 네가 달리는 거리가 뭐 당시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네가 跑步距离가 위에 장할수록 你的身体效率가 그쵸? 네가 달릴 때 하는 그 거리가 길수록 위에 A, 위에 B죠. 뭐뭐 할수록. 근데 여기서는 위에 가지 않고요. 어느 수준까지 상승을 하게 돼요. 그죠? 그 수준을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죠. 그러니까 수준으로라고 말하지만 사실 개념상으로는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디성, 시간 순서라고 얘기했죠. 결과는 뒤에 씁니다. 更高的水平 하면 위에 A, 위에 B인데 여기서는 위에 B로 끝날 수 없으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你的跑步距离가 해놓고 너의 신체적인 효율의 수준이 위에 까오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효율이 그냥 위에 까오 할 수도 있고요. 조금 고급 표현으로 어디까지로 상승을 한다고 해서 그 까지를 살리기 위해서 껑 까오를 썼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这样 달리기를 할 때 소모되는 칼로리가 주어져. 이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问题在于를 그때 쓴 거죠. 这样你跑步时消耗的热量이 주어져. 随之 이에 따라 随之가 대명사죠. 그것에 따라 이에 따라 随之降低 떨어집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자체를 분석을 해서 그럼 이 문장 쭉 자체가 전문가가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이해도 하셔야 되죠. 이게 왜냐면 이게 몸이 적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되게 힘들었잖아. 그래서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데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몸이 익숙해지니까.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문장 3줄짜리 하나 외우는데 처음에는 20-30분이 걸리는데 계속 하다 보면 5분이면 외워요. 그럼 20-30분의 칼로리를 소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장 하나 외우는데. 한 5분 정도의 칼로리만 소모하면 되게 똑같은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사실 이게 언어도 기술이라서 똑같은 거죠.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에 따라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을 뛰었다고 해도 칼로리가 그렇게 많이 안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换句话说 달리기 초기에는 체중이 빠르게 줄어들지만 쓸 수 있죠. 자, 跑步初期你的体重은 찌양띠가 很快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然而 그러나 随着뭐뭐 함에 따라 시간이 깊어진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써요. 좀 고급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시간이 깊어질수록 你的身体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긴 해요. 你的身体会 적응을 해요. 그래서 그 효과가 결과가 적응을 해서 그 뭐 시아고 해도 되고요. 지에고 해도 되고 단련의 결과가 거기서 효과가 제자리 걸음을 한다. 停住不前은 쓰냐 안 쓰냐. 멈춘다, 没有效果 이렇게 쓰면 이제 순화되는 표현이긴 한데요. 오늘 우리 표현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停住不前은 중국이 가파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가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다. 이 사자성어는 기억해 두시면 엄청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표현 같은 경우 뭐 换句话说然而停住不前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과연 이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한국어로 됐을 때 정확하게 중국어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를 다 거치고 나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입에 뵐 수 있게 跑步是最有效的减肥方式 하고 하면 연습을 이거는 통역이나 말하기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수수도速度 이러한 정확한 속도로 적절한 속도로 어떻게 해요? 跑步를 해요. 1分중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소모 란샤오 하게 되고 전문가 원이就在于 네가 뛸 때 위에 장주리가 위에 장할수록 너의 身体效率가 提升到更高的水平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가면서 내용을 외우면서 쭉 풀어가시는 거. 그러니까 한국어 문장을 보고 중국어 문장으로 번역을 하고 원문과 비교를 하고요.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우리의 머리는 거기까지잖아요. 반복 안 해주면 까먹잖아요. 좀 굉장히 주옥 같은 표현들 많고 안 어려운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통영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생각한다고 할 때 쉬지 않고 정확하게 쫙 뽑아낼 수 있는지까지 생각하시면 오늘같이 그렇게 많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장들 같은 경우는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암기 훈련까지 해야 사실 통역이랑 말하기 시험까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도 쭉 덮어놓고 내용 자체도 기억하시면 그거는 우리의 논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뭐 에세이 같은 거 사실 그 장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나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 효과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래서 여기가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것에 주의해야 된다고 한다라는 이 정보 자체도 기억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7급에서 9급 굉장히 넘기 힘든 산인 것 같아 보여도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하는 것처럼 꾸준히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실력이 내가 그래도 이 문장들을 즉석에서 내가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할 수 있네라는 경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시작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